그래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시장 장중의 동향을 보자면은 시초가는 개파락으로 출발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오늘은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시장의 질이 아주 나쁘진 않다, 힘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는 하루가 될 텐데, 예.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은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저평가됐거든요. 특히 그 작년 12월 이후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만 좀 해소된다면은 원화 가치, 코스피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환율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코스피도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 지금 와 있는지 또 차트를 준비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원화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보기 위해서요. 우리 원달러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엔달러, 이안달러,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요. 지난 3월 말 현재 원화 가치가 19%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한율을 추정해 보면요. 1235원 정도 나와요. 1235원이요. 예. 참 멀게 느껴지는데요. 예, 멀게 예.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으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9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예, 그때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한때 1,030원까지도 하락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부 간의 이제 뭐 협상 국면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치적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그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환율은 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안정화 국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당장은 또 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 전쟁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가 나왔습니다. 예. 이후에 협상을 통한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앞으로 협상을 네. 해야 되겠죠. 사실 그 트럼프가 우리가 미국한테 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 예, 단지 저 미국 그 우리나라 수입에 가고 대미 무역 적자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산했는데요. 네, 단순한 계산이더라고요. 예, 앞으로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걸 수입 못하게 하는 게 그걸 해제해라. 그다음에 쌀에 대해 관세율 뭐 500% 이상 부과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일부 그 첨단 산업에 우리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네. 뭐 협상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의 그 조선업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무역 수지 흑자 참 많이 냈어요. 그렇죠. 2002년 예. 이후로 작년까지 보니까요. 4,374억 달러 흑자를 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미국 주식 채권 사준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예. 예.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023년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금융자산이 8,046억 달러예요. 우리가 미국서 번 돈 이상으로 미국 채권 주식 사주고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이야기하면서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하면서 저는 관세율 충분히 낮춰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자산에 대한 이렇게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혹은 또 확신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미국 자산을 팔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서학개미들도 동학개미로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또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미국 주식 채권 그렇게 많이 사줬고 네. 특히 우리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면은 우리도 미국 주식 채권 살 돈들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주가도 뭐 조정을 또 보일 수가 있고 물론 네. 우리나라 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일부 영향은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
흑자 벌어가지고 당신네나 나라한테 전부 쓰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협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에서 나옵니다만은 지금 대미 무역 흑자 엄청나고 있죠. 네. 예, 특히 그 작년에 557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인데요. 예, 저 돈 가지고 우리가 미국 채권 주식 다 사주고 중국에서 번 돈까지 아시아에서 번 돈까지 미국 주식 채권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를 되돌아보자면 지금이야 뭐 훨씬 더 크게 광범위하게 관세 정책이 나왔지만 그때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이 상당히 활발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안화 환율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때의 우리가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시사점을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많이 부과했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예, 뒤따라 중국도 그 이상으로 미국한테 관세를 부과해 버려요. 예, 그리고 관세 부과하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한 13.7% 정도 절하시켜 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대중 무역 적자는 미국 늘어나 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 재정 적자 늘어났고요. 우리가 저 미국한테 뭐 관세 지금 올릴 상황은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 환율도 뭐 절하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에 둘이 협상해가지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한 2천억 달러 수입해주겠다. 예,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도 절상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환율 지금 우리 너무 높아요. 네. 우리 환율 절상시켜도 우리 경쟁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이미. 예, 네.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 상승시키겠다. 예, 그리고 뭐 농산물 좀 수입해 주겠다. 우리 무역 수지 흑자 많이 나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협상하면은 우리 관세율 충분히 저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협상을 거치기 전에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 중반 이상 하는데 1%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 섞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대미 무역 흑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났었잖아요. 예. 일단 수출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미국 수출 비중이 올 1분기 기준 보니까 19%로 국가별로는 제일 높습니다. 네. 예, 중국 비중이 18.3%로 그동안 중국이 높다가 미국이 더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대미 수출이 한 10% 정도 감소하면은 우리 명목 GDP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0.7%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효과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수출 보면은 그래도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나라에도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뭐 대미 수출 줄어들면서 우리가 중간재 수입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출 보니까 아세안 그 인도 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으로 수출이 좀 감소하더라도 네. 뭐 수출이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 1분기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물론 2월, 3월 증가했으면 1월에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저는 2분기부터 수출이 약간 증가세로 돌아설 거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근거는요?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래도 4%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예. 네, 중국으로 수출이 다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3월 수출입 통계 보면은 아세안 쪽으로, 네. EU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비중은 좀 축소될 텐데 중국, 아세안, EU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아마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아세안 또 EU가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에 어느 정도 상쇄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4.4%의 하락입니다.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상호 관세 25% 지금 부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반도체에다가 따로 25% 우리가 상호 관세 25%에다 반도체 25% 그거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에다가 관세 부과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뭐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문제는 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예, 물론 AI 업체들이 중국 딥시크 쇼크 때문에 투자는 좀 줄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AI 혁명은 거대한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수요 계속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뭐 작년 9월까지 많이 증가하다가 1, 2월에 감소했는데 3월에는 100억 달러 훨씬 넘었어요. 아마 제가 전망해 본 반도체 수출과 전망치가 나옵니다. 물론 그게 제 모델의 전망치인데 4월에는 좀 주춤거리는데 네. 금액 자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게 나와요. 예, 저는 반도체 수출 뭐 작년만큼 그렇게 호황은 아니더라도 예, 반도체 수출 금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서 또 제외가 됐죠. 품목별 관세가 지금 곧 발표될 예정인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호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대내적인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확실히 좀 경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예, 추경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조만간 좀 추경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경을 하면은 우리 내수가 좀 살아나면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 작년 2.0%보다 1.5% 정도로 낮아질 텐데요.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예, 전화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하는데 올해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낮습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요. 4분기에는 전화 한국은행이 2% 넘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올 1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아마 코스피도 경제 성장률 모양을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저는 뭐 주식 비중 늘릴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미국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가 S&P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뭐 우리 주식 비중 늘릴 시기가 아닌가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